교통생활 상식을 높이는 시간 한정현 교수의 교통안전 상식. 행복한 라디오의 교통 멘토시죠. 자동차 칼럼 리스트이자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한정현 교수님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예, 저희 지난주에 2016년도에 달라지는 제도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 빼먹은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서 환경 관련한 얘기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요. 네, 환경 아주 중요하죠. 네. 네. 어떤 얘기가 더 남았죠? 바로 배출가스 기준이에요. 지금 오늘도 아마 서울이나 경인지구 다니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거의 베이징하고 비슷한 정도로 막 미세먼지가 심각했었잖아요. 네. 네,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배출가스 기준을 좀 더 강화해야 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제 그 기준 강화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 이제 올해부터는 자동차 회사들이 자신들이 파는 차 가운데서 10분의 1, 10%는 바로 2020년, 5년 뒤에 새롭게 적용될 배기가스 배출 기준에 맞춰야 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 기준이 어느 정도냐면은 승용차로 따지면 리터당 24.3km, 승합차나 화물차 같으면 리터당 18.6km거든요. 네.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 사실 승용차가 리터당 24.3km 달리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돼서 정부 공인연비 받은 차 가운데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네. 네, 굉장히 지금 엄격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승합차랑 화물차의 연비가 한 14.4km 정도 되는데 네. 그것을 18.6km까지 올려야 되는 게 문제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배출가스 같은 경우 아주 오래전도 아니에요. 한 몇 년 전만 해도 메이커에서 보증한 기간에는 배출가스를 아예 검사도 안 했었거든요. 그랬죠. 네. 네, 왜냐하면 메이커에서 보증해지니까. 네. 그런데 이 배출가스 보증을 그동안은 이제 10년 19만 2천 킬로미터에서 15년 24만 킬로로 늘렸어요. 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평균 주행거리를 따지면 진짜 15년 동안 네. 배출가스에서 이상이 생긴다는 건 다 메이커 책임이 된다는 거죠. 네. 근데 그뿐 아니라 얼마 전에 타셨던 그 디젤 계획처럼 네. 이제 배기가스 측정 방법도 연비 측정이랑 마찬가지로 또 검증 방법을 다양화시켜야겠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은 그냥 어떤 패턴에 의해서 CVS 75 모델한 패턴에 의해서 네. 이제 측정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룰을 아니까 메이커들마다 그 룰에 맞춰서 잘 맞춰서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거기를 이제 미국처럼 고속 주행할 때 또는 급가속을 할 때 에어컨을 켠 채로 운행할 때 또는 고속도로에서 주행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모두를 이제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는 거죠. 네. 그 정부의 강한 환경 개선 의지 표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물론 지금 여기까지 하면 우리 국민정 아나운서 말씀대로 정부 역시도 환경 개선에 강한 의지를 보인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자발적인 의지라기보다는 좀 떠밀린 상황. 그러니까 발등에 불 끄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격이군요. 아직은 잃지도 않았는데 거의 소 잃을 것 같은데 외양간도 한번 해봐야겠다. 네. 이런 건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신기후체제, 탄소 거래제 이런 것들이 다 2020년부터 이제 네. 적용이 되게 돼 있거든요. 좀 생소해요. 탄소 거래제. 네. 그렇죠. 그러니까 탄소 거래제를 먼저 소개해 드리려면은 네. 최근에 사례 하나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2015년 말이죠.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피아트 크라이슬러라는 자동차 큰 그룹 회사가 있어요. 네. 이쪽에서 탄소 배출권을 대량으로 구매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바로 이 탄소 배출권이 뭔데 그걸 피아트 크라이슬러 그룹이라는 자동차 회사가 네. 이걸 했느냐면 이제부터는 앞으로 매년 그 탄소 CO2 배출량을 네. 정해줍니다. 어느 기업은 어느 만큼 이상을 배출하면 안 되고 어느 기업은 이렇게 기준을 정해주거든요. 1년 동안. 네. 근데 이제 이걸 줄인 숙제를 못 푸는 경우에는 못 줄인 양만큼 CO2량을 톤당 얼마에서 벌금을 내야 돼요. 물어내는 거네요, 일종의. 네. 네. 근데 벌금을 내야 되는데 벌금을 내도 되지만
다른 데서 또 너무 전략을 잘해서 여유가 있는 회사나 이런 데가 있잖아요. 네. 그쪽에서 사올 수도 있어요. 거래를 할 수 있게. 아, 그러니까 그렇게 사고 팔 수가 있는 거네요? 예. 네. 그런데 이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생산한 자동차가 내뿜는 킬로미터당 몇 g의 CO2,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느냐에 따라서 계산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비가 업계 평균치보다 떨어지는 회사는 어쩔 수 없이 규정에 따라서 탄소 배출권을 이제 구입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군요. 경영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기술의 문제입니다. 네. 그럼 탄소 배출권을 어떻게 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피아트 크라이슬러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들이 그 배출가스 규제량을 못 지켰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그걸 남아도는 회사들을 찾아봤겠죠. 그랬더니 네. 친환경 기술 하이브리드로 제일 앞서 있고 그래서 자기네한테 부과된 양보다 훨씬 더 많이 줄였던 그 토요타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일본 토요타로부터 이제 3분의 2가량을 샀고 나머지를 전기차 회사하고 일본 혼다에게서 구입을 했다는 거죠. 네. 근데 요 얘기는 뭐냐면 토요타나 혼다 또는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니까 이 세 회사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친환경 기술에 앞선 회사들이에요. 유명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도 앞으로는 친환경 자동차를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외국에서 또 사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 피아트나 예. 그러면 크라이슬러 그룹은요. 예. 이게 이탈리아 쪽 차 아니에요? 근데 왜 피아트는- 탄소 배출권을 사야 했는지. 네. 그렇죠. 사실 피아트는 이태리 브랜드고 이태리에서는 제일 큰 회사고 소형차 전문 회사예요. 네. 그런데 이 피아트라는 회사에는 많은 계열 그룹사들이 있거든요. 아, 네.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뭐 페라리, 마세라티, 아, 알파 그렇죠. 로메오 이런 네. 스포츠카 회사들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크라이슬러 연합을 하다 보니까 크라이슬러, 뭐 집, 다치, 램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름 많이 먹고 그 차는 그렇죠. 조그만데 무거운 막 되게 많이 예. 가스 배출하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피아트 그룹 소형차 만드는 피아트에서 나머지를 전략을 해봐야 아, 나머지 큰 차들이 다 그 여유분을 다 잡아먹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 다시 말하면 이것들이 다 차값에 그 반영되는 거거든요. 네. 뭐 그렇다면 반영된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차값이 오를 수밖에 없고 그러네요. 안 팔리거나 또는 잘 팔리기 위해서 값을 그대로 두면 마진이 떨어집니다. 아, 네. 이해가 돼요. 그럼 예. 우리나라도 해당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 탄소 거래제가 도입이 되면 그동안 이제 정부에서 그게 연장을 했는데 네. 현재 미국에서는 2015년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캘리포니아는 한 13개 주가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단순히 얘기하면 캘리포니아에서 차를 팔려면 네. 이 탄소 거래제를 지켜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도 수출하니까 지켜야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연비를 더 개선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네. 이제 우리 국내 시장을 본다면 소비자들의 인식이 어떠냐면 하이브리드카라든가 친환경차는 비싸고 불편한 네. 차라고 생각하거든요. 뭐든 처음에 네. 이제 어떤 이런 그 자동차들이 나오면요. 예, 본인이 먼저 사서 그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다가 너 먼저 한번 타보고 예. 좋으면 이야기해줘. 이런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뭐 거의 모르모토화 되는데 처음 나온 차를 타면. 네.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소비자분들 좀 반성할 게 뭐냐면요. 네. 우리나라 차는 지금 어느 차종 같은 경우는 아예 수동 변속기가 없고요. 아. 어떻든 전체 팔리는 국산차의 95% 이상, 그러니까 20대 중에 한 대꼴 정도나 수동 변속기 차거든요. 못 본 것 같아요. 네. 뭐 자동 변속기 차가 굉장히 편하고 좋다고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연료 효율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배출가스가 많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연비 좋은 소형차는 또 잘 안 타고 외면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국산차, 소형차는 대부분 수출 시장에서는 인기가 좋은데 네. 국내에서는 되게 안 팔리는 차종이 돼요. 네. 그런가 하면 또 우리 SUV 유행이라고 또 기름 많이 먹고 네. 반환경적인 그런 SUV나 또는 또 고급차라고 큰 차도 많이 좋아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차종 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그 어떤 인격이라든가 또는 그 사람의 수준을 평가하는 이게 좀 잘못된 건데 맞아요. 이런 게
바뀌어야만이 좀 우리도 친환경차를 네. 많이 타고 그래서 내수 시장에서도 많이 팔려야 해외 시장에서 많이 그러니까 팔려서 네. 그렇게 되겠죠. 그 뭔가 이제 친환경차를 많이 타게 하려면은 네. 그 만드는 자동차 업체에서 되게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좋은 걸 많이 예. 그렇습니다. 줘야 사실은 되지 않을까? 네. 지금까지는 뭐 보조금 준다니까 사고 뭐 이런데 네. 그것이 아니라 그냥 이 차를 사면 내가 환경에도 좋고 연비 이런 것에 경제적이어서 나한테 이득이 되면서 살 수 있을 정도로 네. 잘 만들어야죠. 네. 메이커가 있어서는 책임이 있지만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조금은 이제 환경을 생각하는 쪽에서 네. 사고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교수님과 이제 이런 좀 약간 어렵지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교통방송에서 이렇게 방송하면서 운전자들의 일단 마음이 의식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탄소 배출권 좀 어려운 얘기였는데 예. 자세히 알아봤고요. 예. 또 환경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는 생각이 드네요.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예. 오늘도 유용한 교통정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한장현 교수였습니다.